삼자를 위한 계약. 삼자를 위한 계약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삼자를 위한 계약. 삼자를 위한 계약은 해마다 나와요. 해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청론에서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게 계약 해지하고 삼자를 위한 계약.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갑이 을에게 지 아파트를 팝니다. 매매 계약. 5억에 팝니다. 자, 그러면 갑은 소유권 넘겨주고 을은 돈 주고 해야 되는데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을, 나에게 5억 주지 말고 병이란 놈한테 5억을 줘. 나한테 주지 말고 쟤한테 줘라고 요청해요. 을이 왜? 물어보니까 그냥 줘 임마. 그래? 알겠어. 즉 매수인이 돈을 매도인 갑에게 주지 않고 제3자에게 주기로 하는 계약. 을이 대금을 제3자에게 주기로 채무, 5억 줄 채무죠. 5억 줄 채무를 원래는 갑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병에게 주기로 하는 둘 사이 계약을 체결해요. 갑과 을이. 이게 바로 삼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갑을 쟤한테 좀 줘라고 요청했다 해서 요약자. 을은 오케이 알겠어. 쟤한테 줄게. 승낙했다. 승낙낙 낙약자. 낙약자는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죠. 5억을 쟤한테 줘야 되니까 낙약자를 채무자라고 해요. 낙약자가 채무자라고 해요. 위험부담도 그렇고 삼자를 위한 계약도 그렇고 일단 용어 정리부터 들어가야 돼요. 낙약자가 채무자거든. 왜? 돈을 줘야 되니까. 삼자는 이익을 받죠. 수익자. 그래서 삼자를 위한 계약은 가장 첫 단추 용어 정리.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채무자, 삼자. 우리 법은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라는 글자가 없어요. 법은 채무자, 삼자로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둘 다 나와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게 바로 삼자를 위한 계약. 여기서 하나.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에요. 매매 계약을 쓴 놈은 만나서 쓴 놈은 갑하고 을이지 병은 현장에 없어요. 그냥 이 계약서에 들어가만 있는 놈이야. 쟤한테 돈을 주기로 얘들 둘이 약속을 했을 뿐. 즉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다. 삼자 병은 이 매매 계약, 갑과 을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당사자가 아니다. 그 다음 갑과 을 사이 관계, 이걸 기본관계 그래요. 기본관계. 쥐들이 매매계약 했으니까 기본관계. 말이 돼. 이해가요. 그러면 갑은 왜 을에게 자기한테 돈을 주지 않고 제3자 병에게 돈을 주라고 했을까요? 즉 왜 병에게 주라고 했을까? 그러면 갑은 병하고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가 있으니까 병에게 돈을 주라고 했겠죠. 즉 요약자 갑하고 제3자 수익자 병 사이 어떤 법률 관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전에 갑이 병으로부터 5억을 빌렸어요.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 그러면 갑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5억을 갚아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파트 팔아서 갚아야지. 자, 아파트를 팔아서 갚으면 되냐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받고 지가 계좌이체 해주면 돼. 근데 이놈이 귀찮아.
그러니까 직접 을한테 부탁한 거야. 야, 그냥 네가 직접 쏘아. 삼자를 위한 계약은 게을은 갑을 위해 태어난 계약이에요. 귀찮아. 만사가 귀찮아. 지가 바꿔 쏘아지면 간편할 걸 직접 쏘게 만들어요. 즉 갑하고 병 사이 어떤 법률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걸 대가 관계 그래요. 대가 관계. 그러면 관계란 말이 두 개가 나왔어요. 기본 관계, 대가 관계. 기본 관계는 갑과 을 계약 당사자 사이니까 기본 이해가시죠? 이건 뭐 갑과 을 사이 관계겠군. 갑과 병은 대가 관계. 이건 외워야 돼요. 요약자와 수익자. 이것부터 익숙해져야 돼.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것부터 익숙하시고 그다음 기본 관계 둘 사이 갑을. 갑병 사이 관계 저쪽 대가 관계. 이게 삼자 계약의 기본 용어예요. 단어. 자, 그러면 삼자를 위한 계약을 5월 1일 날 체결했어요. 그러면 바로 삼자는 병은 5억을 을이 자기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5억 주세요라는 채권이 발생할 거예요. 5억 주세요 할 수 있는 5억에 대한 지급 채권, 대금 채권이죠. 그러면 병의 이 권리는 이날 바로 생겨버리냐 이 문제예요. 즉 갑과 을이 계약으로 주기로 한 그 날짜에 바로 삼자 권리가 발생하느냐 취득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유 어느 누구도 권리든 의무든 막 먹어버릴 수는 없어요. 얘를 무시한 거지. 얘 우수화를 물어봐야지. 100억짜리 건물을 공짜로 주고 싶어요. 이게 뭐죠? 증여. 야, 100억짜리 아파트 가져. 그러면 얘가 소유권 취득해요? 아니지. 청약한 거에 불과해요. 너 내가 공짜로 무상으로 소유권 넘겨줄게. 어때? 이게 증여에 있어서 청약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죠. 고마워 해야 돼요. 고마워. 근데 상대방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 임마 나 거지니? 안 받아 할 사람도 있어요. 즉 어느 누구도 강요는 못해. 아무리 권리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 3대 5억 채권을 주는 거 이거 강요 못해요. 즉 병이 오케이 해야 돼요. 증여와 똑같아요. 그래서 삼자의 권리는 반드시 삼자가 이 갑과 을의 의사를 받아들인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즉 수익을 받는다는 의사 표시를 쏘아줘야 돼요. 이걸 수익을 받는다는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수익 의사 표시예요. 수익 의사 표시를 한 때 삼자의 권리는 그때 비로소 발생해요. 따라서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계약은 오늘 했지만 병이 3일 후 수익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있고 한 달 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삼자 권리는 제3자가 수익 받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때 발생한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더 나와요. 그러면 병은 수익 의사 표시를 써야 되는데 의사 표시 쏠 때 이제 누구에게 쏘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누구에게. 그럼 사람은 갑하고 을 중이 있죠. 둘 사람이 있죠. 병은 수익 의사 표시를 갑에게 쏠까요? 을에게 쏘는 걸로 법이 만들어 놨을까요? 이건 헷갈려요. 이건 정리가 돼. 왜? 병 입장에서는 을은 모르는 놈, 갑은 전에 빌려줘서 아는 놈. 그럼 상식적으로 갑한테 쏘아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이 상식대로 가면 큰일 나요. 수익 의사 표시는 얘한테 쏘아야 돼. 모르는 놈한테. 모르는 놈한테 전화해야 돼요. 이유는 자기한테 돈 줄 놈한테. 자기한테 돈을 줄 놈은 갑의 을이에요. 을이 돈 줘야 되니까 돈 줄 놈한테 그래 나한테 5억 쏴. 몰라도 전화해야 돼요. 그래서 수익 의사 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잘 나와요. 대충 찍어버리면 요약자로 찍어버릴 수가 있거든. 반드시 낙약자. 낙약자가 채무자죠. 즉 한번 봐봐요. 이것도 이해해버리면 안 외워도 돼요. 3자는 5억 주세요 라는 이제 채권을 취득하게 되죠. 수익의사 표시. 채권은 누구에게 행사하죠? 채무자. 그러니까 5억 주세요 할 수 있는 자기 상대방 채무자는 을이에요. 그래서 수익의사 표시도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 줄 놈한테 한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쉬워요. 수익의사 표시는 자기에게 돈을 줄 낙약자, 채무자에게 수익의사 표시해라. 이게 법 전문이에요. 법 전문. 그래서 이게 아주 잘 나와요. 수익의사 표시는 낙약자에게 해라. 이걸 요약자로 장난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게 없게요.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오늘이 7월 1일 잔금 날짜가 됐어요. 잔금 2억을 병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면 병은 한번 독촉하겠죠. 최고해야 되니까. 이제 해제 문제예요.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가 발생합니다. 바로 해제를 못하고 한번 독촉합니다. 을, 너 왜 임마 잔금 안 줘? 한 달 기한 줄게. 그래도 안 줘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고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 불이행 효과 계약 해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계약 해제. 문제는 병이 을의 잔금 채무 불이행이 있었을 때 병이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예요. 병이. 즉 3자가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해제할 수는 없다. 3자는 절대 취소든 이 매매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취소든 해제든 3자는 취소 해제권이 없어요. 이유는 왜 3자는 이 매매 계약을 취소 해제할 수 없을까요? 이유는 여기 있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아닌 자는 절대 취소 해제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해요. 엄청나게 나와요. 취소 해제와 관련된 게 12번 나왔어요. 12번.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취소 해제권이 없다. 권리도 나오고 취소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상 회복 의무까지 합치면 12번 나와요. 권리만 6번 나왔어. 취소 해제할 수 없다. 그래서 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아닌 사람은 계약을 날려버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에서도 오랜만이야 대리. 머릿속 그래봐요. 갑, 을, 병. 을이 대리인, 갑이 본인. 자, 대리인은 지가 체결한 매매계약 취소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리인은 을이 대리인이요. 대리인은 지가 계약했잖아요. 대리인이 계약하니까 지가 이 매매계약 취소 해제할 수 없다. 이유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여기랑 연결돼. 거기서는 이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기소한다. 그래서 주된 효과든 부수적 효과든 다 본인만이 하는데 그 부수적 효과 속에 취소 해제권이 있어요. 다 본인이 갑이 계약 당사자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만이 취소 해제할 수 있지 당사자 아닌 대리인은 취소 해제권이 없어요. 마찬가지. 3자를 위한 계약에서 3자도 대리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듯이 3자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취소 해제권은 없어요. 취소 해제는 오로지 당사자인 갑과 을만이. 그래서 갑하고 을만이 취소든 해제든 얘들만이 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 이 매매계약에 갑과 을의 계약 당사자인데 한번 봐봐요. 잔금 날짜가 됐어요. 7월 1일. 그러면 을은 잔금을 쏘아줘야 되고 을은 자기만 잔금 쏘아요? 잔금을 병한테 쏘아야 되는데 갑으로부터 등기 소리 받아야겠죠. 7월 1일 날.
등기 소리 받으면서 원래는 갑에게 줘야 되는데 쟤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돈은 쟤한테 줄 거예요. 그런데 7월 1일 날 만났는데 갑이 등기 소리를 안 줘요. 갑이. 그러면 계약서에는 7월 1일 병에게 잔금 쏘기 날짜가 박혀 있어요. 근데 이놈이 등기 소리를 안 줄 때 과연 을은 병에게 잔금을 그래도 줘야 되느냐 문제. 안 줘도 된다. 즉 동시행항변권을 병한테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3자 계약, 매매 계약, 이 매매 계약을 3자 계약이라고 하는데 기본관계보다도 우리 시험은 기본관계라는 말도 거의 안 떠요. 이놈 때문에 말했을 뿐이에요. 기본관계 네 글자는 거의 안 뜬다. 대가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고, 자 3자 계약 자체예요. 3자를 위한 계약은 결국 매매 계약이죠. 갑과 을이 체결한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낙약자 을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대항할 수가 있다. 3자 계약 자체 방금 얘기했던 그거요. 동시행 항변권. 3자 계약 자체에서 발생한 동시행 항변권으로 병에게도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3자 계약은 매매 계약이죠.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이 있다면 항변 잠깐만요. 이게 케이스가 이게 불편해. 긴데 쏙 들어갔지? 그러다 앞으로 케이스로 한번 해볼까? 분필 썼더니 손이 너무 터요. 몰랐죠? 손이 터. 분필가루가 안 좋아요. 그동안 분필로 쓰다가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케이스 쓰고 있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3자 계약에서 발생한 어떤 항변 사유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을은 등기 소리를 안 받는데 지만 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3자 계약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어는 낙약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하나 더. 이쪽이요. 만약 갑이 병에게 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죠. 돈을 빌린 게 있었어. 을이 들었어요. 그 사실을. 갑이 얘기해 줬어요. 을 예전에 내가 5억 빌렸는데 그거 갚는 거야. 그래서 네가 줘.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오케이 했어. 그런데 그래서 5월 1일에 이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했는데 그 후 들어보니까 갑이 병에게 다른 데서 돈이 생겨서 5억을 갚아버렸대요. 그럼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했죠. 갑과 병 사이 법률 관계가 소멸했다는 얘기요. 즉 이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자, 을이 그러는 거야. 병한테 전화해서 야 병, 너 갑한테 돈 받았다며? 너 받았다며? 나 안 줘도 되지? 받았으니까. 즉 이쪽 문제를 이유로 얘가 3자에게 들이댈 수 있느냐 문제예요. 너 돈 받았다며? 나 안 줘도 되지? 즉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없다. 즉 무슨 얘기냐? 저쪽은 3자 계약에 아무런 이 매매 계약이에요. 이 매매 계약 3자 계약 자체 여기까지 하겠네. 대가 관계 어떤 문제는 절대 3자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즉 저쪽이 없어졌든 무효가 됐든 돈을 갚았든 어찌 됐든 주기로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채무 이행해야 돼요. 저쪽을 이유로 뭔가를 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없다. 저쪽을 이유로는 대가관계. 대가관계란 말도 거의 안 떠요. 한 번 떴어. 한 번. 우리 기출에. 한 번 때문에 제가 이 대가관계, 기본관계 한 거야. 이놈의 한 번 때문에. 대부분은 요약자하고 수익자 사이 관계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시험 지문은. 요약자하고 수익자 사이 관계. 요약자와 3자의 관계. 갑과 병 간의 관계. 즉 저쪽이요. 저쪽.
저쪽 관계는 이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쪽 문제를 들어서 낙약자가 제3자에게 들이댈 수는 없어요.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주기로 했죠. 그럼 줘야 돼. 그래서 우리 시험은 저쪽을 이유로 낙약자는 제3자에게 자기 채무 이행하는 걸 거절. 나 안 줘. 너 받았다며. 채무 이행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 지문이 돼요. 이런 지문이 살짝 어려워요. 그러니까 읽고 저쪽을 이유로는 뭔가는 할 수 없다로 끝나면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저쪽을 이유로는 할 수 없어. 하지만 이쪽을 이유로는 3자 계약 자체를 이유로는 할 수 있다. 반대예요. 반대.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훈련하면 돼요. 지금은 대충 이해가 가죠. 저쪽은 안 돼, 이쪽은 돼. 이 대충 고개 끄덕이지면 지금은 돼요. 민법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워낙 설명을 쉽게 해도 쉽지 않아요. 정말 저 설명 쉽게 하는 편이요. 근데도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알아요.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법이 그냥 법 공부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공부. 특히 민법이 어려워요. 민법이 형법이나 기타 다른 법 과목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 사실 민법이에요. 민법. 민법이 이론도 복잡하고 되게 어려워요. 우리 저희 공부할 때도 고시 40 볼 때도 민법이 양도 굉장히 많고 형법 아우 쉬워요. 형법. 형사소송법 쉬워요. 근데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이 진짜 어려워요. 공부할 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법이 굉장히 어려운 법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도 안 되고 뭔 소리야 그런 지문도 많고 민법이 어려워서 그래. 어려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은 봐야 되고 어쩔 수 없어. 별 3개짜리만 죽으라고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 훈련. 이해 안 돼? 외워버리면 돼. 이해 안 되면. 근데 가급적 이해를 통해서 훈련하면 덜 외워서도 OX가 골라져요. 그래서 가급적 이해하시라는 거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외워야지.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외워버리면 돼요. 외워버리면. 그건 나중에. 지금은 가급적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 바탕 위에서 자꾸 반복하면 돼요. 키워드 잡고 있다 없다. 단순화 시켜야 돼. 단순화. 그래서 항상 단어 공부해야 돼. 단어. 키워드 중심 단어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싸움이 우리 시험은.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학교론도 마찬가지죠. 중심 잡고 있다 없다.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방만한 여러 문장을 보지 마시고 그 2줄짜리 문장에서 중심 단어를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다 없다. 이걸 이해 바탕에서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험 공부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는 항상 제가 얘기해요. 키워드, 중심 단어, 거기다 동그라미 빵 치고 있다 없다. 나중에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 돼요. 결국 내용에서 그렇게 반복하면 문제가 그렇게 중심 단어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함정 단어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문장에는 반드시 함정을 걸어요. 시험은 이러이러하니까 할 수 있다. 이게 함정이야. 아니거든. 이게 나오면 중심은 안 되는데 이러이러하니까 할 수 있다. 함정을 나를 꼬시는 거야. 출제위원이. 그 함정에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중심을 꽉 잡아야 돼. 중심 다 넣으면 이건 안 되는 거야. 근데 마치 될 수 있듯이 문장을 꾸려요. 그 함정에 안 넘어가려면 중심을 잡아야 돼. 그래서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다 틀려버려요. 민법은. 왜? 넘어가 버려. 말이 되게끔 문장을 구성해요. 틀린 지문인데도. 그래서 중심 잡고 중심. 절대 이놈의 꼬시는 문장, 나를 함정에 빠뜨린 문장에 내가 빠져들면 안 돼요. 그러려면 중심을 잡아요. 그 중심이 뭐냐? 키워드예요. 키워드 잡고 이 경우는 없지. 자, 3자. 단순하게 제3자는 취소 해지할 수 없지. 이유를 알아야 돼. 병은 취소 해지할 수 있다는데 여기 문장을 말이 그럴듯하게 꾸려버려요. 제3자는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이 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심, 3자는 당사자 아니니까 절대 없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 그러면 그 현호가는 문장에 내가 빠지지 않아요.
그런 거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훈련해야 되는 거고, 결국 지금은 이론, 우리 이제 기초공사 하고 있잖아요. 기초공사 하나씩 단계를 밟아갈 거예요. 그런 거 나중에 문제 풀고 하면서 점차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지금 뭐 이런 거 해야지.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런 거부터가 기초공사예요. 채무자, 얘가 돈을 주니까 채무자. 그래서 중심, 저쪽은 이쪽 3자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니까 할 수 없어. 저쪽은. 하지만 3자 계약 자체에 어떤 뭔가가 생겼어요. 그러면 을은 자기 계약에 문제가 생겼죠. 등기소리 안 줘. 당연히 이거 가지고 3자 계약 들이대야지. 이해 가죠? 이해가면 됐어. 이해가 가면요 문제가 풀려요. 그건 이제 또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문제 푸는 훈련이 따로 있어요. 들을 때는 알겠는데 문제는 전혀 안 풀려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 훈련이. 그래서 같이 해야 돼. 이론이 정립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실제 시험도 봐보고 그러면서 훈련을 같이 막 하면 돼. 서로 보완작을 보완. 이론하고 문제는 서로 보완해야 돼. 보완. 문제만 풀어서도 절대 안 돼요. 왜? 이론을 모르는 상태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그건 단순 암기지. 그건 아주 비효율적인 공부. 공부의 중심이 일단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통해서 다지기를 하는 거예요. 다지기. 그래야 온전하게 내 실력이 이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아직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시간 아직도 엄청나게 남았어요. 10월. 아직도 멀었어. 그런데 또 금방 가요. 금방 가을 돼요. 진짜 해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라는 게 많이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양을 늘리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하세요. 특히 제 별 3개짜리. 그다음에 마지막 요약 정리한 거 있죠? 자꾸 하는 소리지만 그거 제발 들어요. 마지막 요약 정리해둔 거 그거 따로 녹음을 하셔. 민법 총칙 따로 딱 녹음하고 물권법 따로 녹음하고 계약법 뭐 1월 달엔 별로 없지만 이제 3월 달에 많이 하니까 그걸 녹음해서 왔다 갔다 하실 때 운동하실 때 여러분 운동도 하셔야 돼요. 주말에 걷기 운동 체력이 바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산책할 때 이어폰 딱 꽂고 걸으면서 들어요. 따라 바뀌니까 따라서 할 수 있잖아. 따라서 하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저 사람 중얼중얼한다고 누가 신경 써. 그래서 소리 내어서 뱉고 정리하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무한 반복 들어봐요. 그러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해요. 문제를 푸는데 제 목소리가 들려요. 제 목소리가 들려. 저쪽을 할 수 없다. 없다지. 막 들려. 컨닝하는 거야. 환청이 들려. 환청이. 그 정도로 환청이 들릴 정도로 아니 진짜 그거 자주 들으신 분은 제 목소리가 시험 볼 때 들린대요. 그런 사람들이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귀에서 속삭여 주지 시험 볼 때. 없어? 있어? 중심 잡아. 그래서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린 이유는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들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도 물론 들어야 되지만 나중에 7월, 8월, 9월, 10월 그때 계속 짜투리 시간에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민법은 점수 잘 나와요.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열심히 하세요. 학개론도 우리 국 교수님 굉장히 잘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민법 아주 뛰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학개론하고 민법 그 다음에 이영표 교수님이죠. 그분도 이거예요. 저 거짓말 안 해요. 진짜 다른 분은 안 들어봤어.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못 하는데 이분들 강의는 다 들어봤어요. 같은 학원에 있어서 국 교수 강의 한번 들어봤고 이영표 교수님 강의도 한번 들어봤고 괜찮더라고. 괜찮다. 다른 분에 비해서 거의 탑에 저는 꼽을 수 있어요. 굉장히 선생님들 잘 만난 거예요. 선생님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따라만 오시면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다른 분 들어보고 칭찬해 드릴게. 다른 분 안 들어봤어. 그래서 몰라요.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제가 들어봐서 고 교수님 좋더라고. 학교를 아주 쉽게 이해 잘 되게. 말이 좀 껄렁껄렁하대. 뭐 이래? 처음엔 그랬어요. 뭐 교수가 이래? 깡패 같아. 껄렁껄렁. 그죠? 그래도 좋더라고. 이행표 교수님도 공법 굉장히 잘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딴 분 그렇게 못 가르쳐요.
제가 몇 강을 들어봐서 감히 얘기하는데 공보 교수님 좋더라고. 민법은 뭐 끝장나는 거고. 그래서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 학원에는 많다. 단 선생님이 좋은들 뭐해?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단지 훨씬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다. 교수 역량차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같은 여기에 서 있다고 같은 실력이 아니에요. 강의력이 어마어마하게 막 차이 나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 자, 가장 중요한 걸 했어요. 삼자를 위한 계에서 다 별 3개짜리야. 시험에 3번 이상 10번 나온 것들. 이런 걸 절대 확 중심 잡고 하면 돼요. 자, 이제 교재 보면서 정리 들어갈게요. 349페이지. 삼자를 위한 계약. 동그라미 2번 한번 봐봐. 의에서. 자, 갑이 주택을 을에게 10억에 팔죠. 그런데 돈을 병에게, 제3자 나왔죠. 갑을이 매매계약인데 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게 바로 삼자를 위한 계약. 자, 이때 갑을 요청했죠. 쟤한테 좀 주면 안 되겠니? 요약자. 요청했으니까 요약자. 을은 그래 줄게. 승낙했죠. 승낙 낙자요. 그래 병한테 줄게. 낙약자. 돈을 줘야 되니까 낙약자가 채무자가 돼요. 그래서 밑줄 하시는 거예요. 요약자, 낙약자, 채무자. 병은 당연히 제3자면서 이익을 받으니까 권리를 취득하니까 수익자. 이게 가장 기본된 용어고. 자, 넘겨봐요. 350페이지에 출현의 원인 관계 있는데, 자, 용어가 기본 관계 나오고 밑에 2번 대가 관계가 나와요. 자, 보상 관계는 X 해버리세요. 우리 30년 동안 한 번도 나온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차라리 기본 관계 하시고. 기본 관계도 제 기억에는 이것도 나온 게 없어. 나온 적이. 그냥 갑과 을 사이 계약 이렇게만 나와. 갑과 을 사이 계약. 근데 대가 관계 때문에 기본 관계란 말을 살짝 기억을 하시고, 결국 기본 관계는 뭐예요? 요약자 갑 적으세요. 갑하고 낙약자 을 적으세요. 삼자를 위한 계약은 90%가 사례로 나와요. 사례. 갑을 병으로. 그래서 항상 갑을 병으로 읽으세요. 요약자 갑과 낙약자 을 사이 관계, 기본 관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번의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줄. 자, 보상관계, 첫 번째 오른쪽부터 할게요. 보상관계, 이거 기본관계를 읽으시고, 기본관계는 삼자계약 자체죠. 자체이기 때문에 기본관계 어떤 흠결이나 하자가 발생했어. 밑줄. 보상을 기본으로 고치세요. 기본관계, 갑을 사이의 기본관계 어떤 흠결, 하자, 문제 발생. 이건 삼자계약 자체죠. 따라서 삼자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밑줄하고 별 2개. 그래서 이걸 한 장 넘겨봐요. 그래서 353페이지 이거를 연결시켜버려요. 353페이지 보면 3번 낙약자의 지위 있죠. 낙약자의 지위 이 법조문에 별 3개 하시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내용이 여기랑 연결돼요. 자, 채무자는 을이죠. 낙약자는 삼자에게 돈을 줘야 될 낙약자 을은 539조는 삼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자, 매매 계약을 말해. 낙약자, 채무자는 갑과 체결한 이 삼자를 위한 계약, 매매 계약에서 어떤 항변이 나왔어요. 삼자 계약이죠. 삼자를 위한 계약 써세요. 539조 이런 거 우리 시험에 절대 안 떠요. 조문 숫자는. 삼자 계약, 매매 계약 쓰세요. 삼자를 위한 계약, 즉 쥐들이 체결한 매매 계약. 이 매매 계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자,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있다. 아, 이게 한 5번 나왔다는 얘기지. 이 법조문이 사례로. 그래서 낙약자, 채무자가 같은 말을 한 걸 빨리 외우시고, 채무자, 낙약자, 을은 삼자 계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삼자계약 자체 문제니까 당연히 갑에게 할 수 있듯이 병에게도 대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아까 했던 기본관계는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삼자계약 자체니까. 별 3개. 그래서 내용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낙약자 을은 삼자계약 즉
매매계약이죠. 지가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어떤 무효든지 취소 문제든지 동시행의 항변권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이걸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무조건 있다. 이걸 있다 없다로밖에 장난 안 쳐요. 우리 시험은 90%가 있다 없다야. 그래서 3자 계약 자체니까 당연히 병행에도 대항할 수 있다. 별 3개. 동그라미 2번 별 3개. 자, 앞으로 이제 다시 넘겨봐요. 다시 와봐요. 이제 대가관계 할 거예요. 2번.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갑하고 수익자 병 사이 저쪽이라고요. 저쪽. 대가관계 저쪽은 멀어요. 미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우 너무 멀어. 너무 머니까 이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저쪽 3자 계약은 이쪽 할 거예요. 앞으로 이쪽 저쪽으로 갈 거니까 대가관계는 저쪽이죠. 저쪽이니까 자 3번 가봐요. 동그라미 3번. 대가관계 저쪽에 어떤 흠결하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3자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않는다. 별 3개, 별 3개. 저쪽 대가관계 갑하고 병 사이 관계예요. 이걸 외우시고 대가관계란 말 거의 안 떠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관계 이렇게 떠요. 그래서 대가관계는 갑하고 병 사이 관계다. 이걸 외워주시고 저쪽에 흠결하자 어떤 문제는 3자 계약에는 절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왜? 머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저쪽. 멀어. 오케이. 자 오른쪽 가봐요. 3자의 지위. 자 첫 번째 법조문 봅니다. 3자를 위한 계약 첫 번째 조문이에요. 자 1항. 계약에 의해 자 계약 매매 계약 했어요. 갑과 을이. 그런데 계약을 하는데 당사자 어느 한쪽이 제3자 병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했어. 아하, 원래 자기 상대방에게 이행해야 되는데 제3자가 나왔죠? 자, 당사자 1방이 자기 계약 상대방인 갑이 아닌 제3자 병에게 돈 주기로 약정한 때, 즉 3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요. 3자를 위한 계약을. 자, 2항으로 가야 돼. 전항의 경우 3자 병에게 주기로 계약했죠. 을이. 자 그러면 3자 권리는 소수로 생깁니다. 3자 권리는 언제 생기느냐? 3자가 누구한테? 채무자는 을이에요. 낙약자 을에게 3자는 을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즉 수익 의사를 표시한 때 줄여서 수익자니까 그냥 생기지 않죠. 반드시 의사 표시 해줘야 돼요. 수익 의사표시. 누구에게? 채무자. 이걸 장난쳐. 채무자.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표시해라. 이 채무자를 요약자에 대하여 이렇게 장난쳐. 그래서 항상 장난쳤는지 안 쳤는지를 나중에 항상 보면서 지문 읽게 할 거예요. 별 3개요. 거기 채무자의 수익 의사표시해라. 그게 별 3개. 수익 의사표시한 때 생긴다. 이건 한 번밖에 안 나왔고 채무자에게 해라. 이건 한 3번 나왔어요.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제3자 병이 채무자 을에게 항상 갑을 병으로 읽어야 돼요. 을에게 수익 의사표시하면 이제는 나한테 5억 주세요 라는 권리를 취득했죠.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이제 그 위로 가요. 약정한 때는 두 번째 줄. 권리 수익 의사표시해서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이제 3자 병은 채무자 을에게 직접 돈 달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우리 시험 중에 뜬다는 얘기예요. 직접 달라 할 수 있다. 그렇죠. 5억 주세요 할 수 있겠죠. 권리 취득했으니까. 이것도 2번 나왔다니 2번.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없다. 계약법은. 법조문을 되게 못 만드는 거예요. 제가 힘들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논리에 안 맞게 법을 만들어서 그래. 이 법을 잘 만들어야지. 밑에 내용 1번. 동그라미 1번. 방금 한 내용이에요. 제3자 병은 낙약자에게, 즉 채무자 같은 말 을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 표시해라. 별 3개. 다시 밑줄. 수익 의사 표시 상대방은 누구에게요? 낙약자가 법조문 채무자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은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란 말이 없어요. 채무자 3자로만 나와. 채무자 3자. 그러니까 채무자로 나오면 낙약자, 이게 같은 말한 걸
빨리빨리 아셔야 돼요. 낙약자 을에게 3자는 수익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이제 직접 낙약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방금 본 법조문 내용이에요. 별 3개. 낙약자에게. 그래서 수익 의사 표시를 해야 권리 취득한다. 이것까지. 이건 별 하나고 상대방이 별 3개고. 결국 별 3개 하세요. 이 고딕에. 자, 넘겨봐요. 다음 2번. 중간에 2번. 3자의 지위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여기에 있는 1, 2, 3, 4번이 왕별에 속해요. 오늘은 1번만 할 거예요. 1번. 즉 2번에 왕별 하세요. 왕별인데 일단 1번. 제3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죠. 따라서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취소나 해제권이 없다. 취소 해제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이거 엄청나게 나와요. 왕별. 그래서 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 해제권이 없다. 즉 취소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도 뜨고 권이 없다. 권리가 없다. 이렇게도 뜨고 취소 해제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3자를 위한 계약은 마무리해요. 이 정도. 가장 중요한 거 기초공사 했어요. 기초공사. 자, 이렇게 해서 계약 총론 다 했어요. 그래서 계약 해제는 이합조에 받고 동생항변권 위험부담 3자 계약. 계약법은 양이 작아요. 그래서 나온 게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 훈련 많이 하면 계약법은 점수가 의외로 잘 나와요. 자, 시간이 45분. 일단 매매 목차 잡고 쉬죠. 매매로 한번 가봐요. 매매 368페이지.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가 배울 3가지 계약이에요. 매매가 2문제, 임대차가 3문제 나와요. 이제 남은 2시간 동안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스크린을 할 건데 매매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매매. 자, 매매 계약입니다. 몇 문제 나온다. 다시 한번 표시해 보죠. 매매가 2문제, 임대차가 3문제, 해제가 하나에서 2, 3자 계약 하나, 위험부담 하나, 동시행환경 하나, 성립도 하나. 자, 이제 강론 매매 계약이죠.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팔겠죠. 매매 계약. 매매 목적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대금이 있어야 돼.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만 하면 매매 계약은 성립해요. 즉 5월 1일 날 앞으로 소유권 넘겨줄게. 재산권은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어요. 즉 매매 대상은 돈과 관련된 건 다 팔 수가 있어요. 물권도 되니까 소유권도 팔고 제한물권, 지상전세권 다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채권도 팔아요. 모든 돈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는 다 매매 대상이 된다. 자, 매매 계약을 통해서 넘겨버립니다. 등기 넘겨주면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등기 넘겨주면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물권행위. 매매 계약은 바로 넘어가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넘겨줄게요. 채권 채무가 발생하니까 채권행위. 그래서 채권행위 등기 해주면 물권이 넘어가니까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제한물권이든 등기해 넘어가죠. 그래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자, 매매는 뭘 봐야 되느냐? 첫 번째가 매매 계약의 성립과 관련돼서 2가지를 배우는데 미리 찜해요. 이걸 예약한다고 그래요. 저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현재 돈이 부족해요. 그럴 때 소유자 찾아가서 내가 한 달 후에 꼭 살 거니까 또는 1년 후에 꼭 살 거니까 예약 좀 합시다. 미리 계약할 것을 서로 약속해. 예약. 우리 식당 갈 때 미리 예약하죠. 예약하면 딴 사람한테 자리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 걸면 부동산 얘한테 팔아야 될 의무가 발생해. 채무가. 자, 예약. 2번째. 계약금 계약이 여기서 나와요.
매매 계약할 때 통상 계약금 걸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금도 별도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약금 건다 하지만 이것도 별도의 계약이에요. 계약금 계약 그래요. 두 번째가 성립했으니까 효력이 발생할 거예요. 힘. 매매 계약을 하면 어떤 힘이 생기느냐? 채권 채무가 생겨요. 그래서 채권 계약이니까 소유권 넘길 채무. 얘는 대금 지급 채무. 간단해요. 여기는 법 조문만 보면 돼. 3개. 법 조문 3개. 제일 안 중요해. 세 번째. 팔았는데 건물을 샀는데 을이 비만 오면 줄줄줄 새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문제가 있는 걸 산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너 임마 왜 이렇게 온통 누수되는 건물을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팔았니? 책임져. 이게 매매 목적물에 어떤 문제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책임을 져줘야 돼요. 엎으면 을은 매도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이걸 바로 담보책임 그래요. 담보책임은 누가 지르냐? 매도인이 져요. 갑이.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담보책임. 마지막으로 내가 을에게 팔았는데 다시 소유권을 돌아오기로 하는 계약을 매매 계약하면서 해요. 3년 후 돌아와. 이걸 환매 특약이라고 해요. 환매. 매매했는데 팔았어요. 분명히 토지를 팔았어. 근데 3년 후 돌아오기. 소유권 돌아오기. 돌릴 환자예요. 우리가 환불한다고 하죠. 환불한다고. 반품, 환불. 환불이 환매, 환매. 되돌린다. 환불. 돈이 환불. 매는 목적물. 판 후 소유권을 되돌아오기로 하는 환매 특약을 해요. 거기에 따라 내 소유권이 나한테 다시 돌아와 하면 돌아와요. 이걸 환매. 매매의 마지막 목차예요. 자, 그럼 매매는 크게 이렇게 4개를 봐요. 성립, 효력, 매도인의 담보책임, 환매.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죠? 계약금 계약이 아주 중요하고요.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 2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매매에서는 이 2개를 잡아야 돼요. 계약금하고 담보책임 이 2개. 그다음 계약금 계약은 10년에 8번 정도 나오고요. 담보책임은 10년에 7번 정도. 아무튼 비슷하게 잘 나와요. 환매는 3, 4년에 한 번씩. 그다음 중요한 게 환매. 그 다음 효력도 법 조문 3개가 있는데 이것도 3, 4년에 한 번씩 지문 한두 개로 간혹 떠요. 일방약은 5년 그 정도 한 번씩 또는 지문 한두 개 정도 가끔 뜨든가. 효력하고 일방약이 매매에서 제일 안 중요해요. 그래서 매매는 계약금 계약하고 담보책임 이거부터 잡고 그 다음 여력이 되면 아니면 환매는 그래도 봐야 되니까 계약금 계약 담보책임 죽어라 하고 환매, 효력, 일방약은 이게 어느 정도 된 후 가도 돼요. 나중에 얘들 안 중요한 건 저는 5월이에요. 안 중요한 건 5월.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주부터 3월 가잖아요. 3월은 중요한 것 위주로 가요. 1, 2월은 3, 4월 강의를 위한 기초공사를 한 거, 중요한 거. 1, 2월에 안 중요한 거 안 해요. 언제까지? 3, 4월까지 안 해, 저는. 해마다 나온 놈들 있죠? 그걸 3월에 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지금 2달 동안 쌓은 거예요. 그래서 안 중요한 건 저는 4개월 동안 안 해요. 1월부터 4월까지는 요 따위거들은 안 해요. 무려 4달이나 안 해. 제가 3월에 강의할 걸 지금 2달 동안 민총부터 한 거예요, 사실은. 기초공사를 쌓아야 3월 판례를 이해해 줄 수 있고 해마다 그놈들이 나오거든. 그놈들을 잡아야 민법 점수가 나와요. 이런 거 5년에 한 번씩 나온 거 이런 건 할 이유가 없어. 그건 나중에 해도 돼. 5월달, 7월달. 간단하거든. 시험에 나오는 건 딱 2개 정도밖에. 이해하는데도 어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걸 저는 1월부터 4월까지. 그래서 제 강의는 1월부터 4월이 제일 중요해요. 1월부터 4월이. 결국 1월 강의는 3월 제가 할 중요한 거의 기초공사를 다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3월을 위한 예비 기초공사. 그 다음에 5월은 오히려 양이 늘어요.
안 중요한 거 언급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5월 양이 제일 많아. 그 다음 7월부터 이제 다시 줄여. 그러니까 제 강의는 1월, 3월이 가장 중요한 것들, 해마다 나온 것들, 걔들 위주로 4개월을 강의하고 5월은 그렇게 해마다는 나오지 않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나온 놈들. 그럼 딱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 늘렸으니까 다시 줄여야지. 그게 이제 7, 8, 9, 10은 다시 중요한 놈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3, 4월에 한 내용, 그게 이제 판례가 하니까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걸 해야 점수가 나오거든요. 어려워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하는 거, 이런 것도 나오니까 이런 것까지 최종 정리를 딱 해줘요. 그래서 이제 7, 8월부터는 다시 또 중요한 거 위주로 가야지 또. 그래서 3, 4월 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3, 4월을 따라가려면 1, 2월을 기초공사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3, 4월 제가 부탁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 법률행위 의사표시까지 거의 갈 거예요. 처음에 안 해요. 반사회부터 바로 들어갈 거예요. 반사회, 불공정, 통정의 표시, 착오, 이 4개가 가장 중요해요. 어차피 이 4개가 4문제 나오는 거예요. 법률행위 의사표시 배정된. 그래서 권리변동 안 해요. 종류 이딴 거 이제 안 해. 확정 이런 거 안 해. 중요한 거 차분히 이해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주말을 이용해서 다음 주에 진도 나갈 1월 강의를 한번 듣고 오세요. 1월 강의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요. 2달 전이라 다 까먹었거든. 근데 바로 그냥 수업 들어오면 감이 확 떨어져서 어렵거든요. 특히 3월 강의는 이제 대부분 판례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기초공사한 걸 한번 주말을 통해서 한번 듣고 오시면 아주 좋겠다. 만약 들을 시간이 없었다, 뭐 일이 생겨서. 그러면 마지막 요약정리 있죠. 그걸 3번은 듣고 와야 돼. 천천히. 그러면 대충 감이 생기거든. 그래서 전 강의를 한번 들으면 좋고, 이제 배속으로 듣는 거예요. 배속으로. 1로 듣지 말아요. 어느 정도 적응됐잖아. 그러면 1.2로 듣고 1.4로 듣고 알아먹겠어. 그러면 1.5로도 듣고. 그래서 배속은 자기가 알아먹는 속도까지 배속을 올리면 돼요. 여기 배속 있죠? 배속 기능. 동영상에. 그러니까 배속 기능에서 배속을 했는데 너무 많이 빨라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늦춰야 돼. 그 파트는. 그냥 파트별로 다루는 거예요. 어느 파트는 내가 공부가 돼 있는 파트는 막 1.7로 해도 들려. 그러면 그렇게 들어도 돼. 근데 어느 파트는 1.3으로 했는데도 모르겠어. 그건 내가 그 부분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으로 해서 제대로 들어야죠. 그러니까 배속 기능을 잘 활용하세요. 그게 시간을 절약해. 무조건 빨리 듣는다고 좋은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건 드러나 많아요. 나중에 실력 됐을 때. 그럴 때는 배속을 많이 늘려도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 배속을 너무 애용하면 안 돼. 적당한 배속. 한 1.23 정도? 그 정도가 적당. 1.4 정도까지. 그래서 꼭 한번 듣고 와주시면 좋다. 그 다음에 1월, 2월은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의 기초를 막 쌓았잖아요. 그쪽 양이 많으니까. 이제 3월은 계약법도 한 2주 잡아야 되고, 특별법도 마지막 한 주 9주가 나와요. 다행히. 특별법은 9주차에 할 거예요. 9주차. 기초 잡고 5월 달에 완성하고, 특별법은. 그래서 이제 3월 달 강의가 아주 중요하다. 3월 달. 오케이. 10분간 쉬고 이제 계약금 들어갈게요.